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는 또 우리 국민과 시민의 역량이 될 텐데 그러면서 또 앞으로 바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우리가 계속 꿈꿨지 않습니까? 언젠간 끝날 것이야. 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또 뉴 노멀이라는 것이었죠.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유노멀이란 말은 2000년대 중반부터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제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게 환경에 대해서 과거의 기준으로는 이 환경을 예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환경 지구가 망해지고 있는데 과거의 산업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유노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변화하는 어떤 것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는 기존의 태도로서 다시 이런 사태가 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방역 기준의 유노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제 유노멀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했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뭐 이런 조치도 있었고 제가 보니까 이 MBC 같은 경우에도 MBC 사이에 서로 널찍하게 거리를 떨어지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 짧은 문구로 표현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만은 가깝게 또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좀 슬프고 답답하지만은 이걸 조금 따뜻하게 좀 전환해서 받아들이고 싶어 했던 거 아닌가. 저희 아이 졸업사진, 그 학교 졸업사진 앨범 보면 단체 사진이 다 마스크 쓰고 비치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때는 이상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야 이런 시기가 있을 정도로 막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 쓰고 결혼식을 또 못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의료 현장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병원 환경이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가 굉장히 강화되어졌고요. 병원의 출입 시스템이 변화되어졌고 문병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문병을 가야 되는 같은데. 그런데 요즘은 가는 게 이제 뭔가 좀 오히려 특히 또 응급실이라든가 병실의 보호자에 대한 제한 뭐 이런 문화들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의료기관 감염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시기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자리 잡혀야 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필요했던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또 새로운 표준이 좀 빠르게 정착될 수 있었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접촉을 기본값으로 지금 유지되어 왔었으니까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지만 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회가 운영되어 왔던 것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도 좀 많이 있었고.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MBTI로 보면은 E로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I 성향이 되게 강해요. 내향인 입장에서는 이 언택트나 거리두기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살다 보면 불편한 모임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좋은 핑계가 생겼죠. 코로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봅시다. 저도 매일 아침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나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든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는 전화 인터뷰가 좀 한결 서로 좀 편해진 그게 또 새로운 표준이 돼버린 이런 또 상황도 좀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서울에 1시간 회의하러 안 가도 되는 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난로가 이제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따뜻하다고 이제 끌어안으면은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서로한테 가장 따뜻한 관계다라는 거가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학자들이 그 시기에 3년 동안 마스크 서로 쓰고 서로 거리두기를 해야 됐던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갈 때 트라우마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우려들을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과연 이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예의, 관습상 서로에 대한 정으로 이제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은 좀 부담감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들은 좀 남기게 된 그런 일상을 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참 또 한 가지 코로나19 하면 기억나는 게 다들 백신 접종자시죠? 제가 몇 년 지났다고 내가 화이자를 맞았나? 아, 그러게요. 기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몇 번 계속 오락해서 맞았는데.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맞아. 맞을 예. 때 뭐 이것도 막 써가지고 분류하잖아요. 맞아요. 뭐 스티커도 붙여주고 다 까먹었어요 지금. 맞아. 백신 하면 또 그때 당시에 백신 괴담, 백신 가짜 뉴스
이런 거 좀 꽤 있었잖아요. 백신이 우리 인간의 DNA를 변형시킨다. 빌 게이츠가 뭘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칩을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저 사실 그거 좀 지금도 믿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온라인에 뜨는 게 아니라 가게에 가서 그 가게 주인분이 그 백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진지하게 빌 게이츠 칩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의학적으로 거예요. 불가능한 거 어때요? 불가능하죠. 그죠? 네, 전혀 아니, 근거 없는 얘기. 근거 없는 얘기라고. 어제만 사무실장님은 그 옆에서 이런 얘기 훨씬 많이 맞아요. 들으셨어요. 근데 뭐 저는 뭐 또 그 자연과학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전공이. 과학적으로 네. 증명이 안 된 걸 굳이 또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백신 접종 후에 이 부작용에 대한 그 두려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많이 얘기한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 백신 때문에 맞아서 접종 후에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 얘기도 제가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기는 맞아야 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후유증은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백신이라는 게 원래는 굉장히 또 긴 시간을 들이고 임상을 해야 되는 건데 코로나19 백신은 그때 당연히 또 필요했고 단축됐단 말이에요. 네. 기존에 다른 백신들을 만들어 왔던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실은 백신의 실을 정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개발이 가능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임상 시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우리가 허용할 만한 수준 이하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류와 상관없이 사실은 충분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믿으셔도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백신을 개발하는 시기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와 이게 상용화가 되어지고 나중에 내가 맞을 시점에 바이러스는 변이가 일어나니까 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방 효과, 안 걸리도록 하는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중증화를 예방한다든가 아니면 바이러스 배출량이 좀 줄어서 전파력이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효과들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맞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특히 내가 만성질환자나 고령층과 같이 생활한다 하면 무조건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또 뭐 접종률이 경북도 마찬가지지만 또 타지에 비해서 좀 쉽게 오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료진, 대구시장 그리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대통령도 또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예. 궁금했어요. 여기에 어떤 맥락이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 접종률이 왜 생각해 이렇게 보면 낮았을까? 되게 높을 것 같은데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저희 지역이 좀 보수적이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또 보셨어요? 게다가 또 그다음에 이게 백신이 없는 시기에도 사실 그 위기를 또 겪어냈었던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굳이 내가 저걸 맞아야 돼? 뭐 이런 이제 좀 불안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와 캠페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오르더라고요.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 접종률도 낮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가 맞고 안 맞고는 나의 선택이지만 어떤 감염병이든지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지역 사회에서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수준을 이상을 넘어가면 감염병은 더 이상 전파시킬 새로운 대상을 못 찾기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백신 접종이 개인의 선택이라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굳어진 감염병으로 규정하는 엔데믹을 선언한 겁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몇 년이 흘러가지고 그때 기억을 뭐 어느 정도 더 망각하고 살았지 않나 이 생각이 막 듭니다. 전문가 선생님들 또 말씀하시는 게 2, 3년 내에 또 팬데믹 온다. 저 정말 무섭거든요. 또 그 생활, 마스크 생활 어떻게 하나.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뭐 예방적 코호트 격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시기를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그거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손을 씻는 문화라든가
내가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을 하는 문화라든가 아니면 마스크가 없을 때 기침 예절의 문화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감염성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 또 그다음에 정부와 의료기관, 의사든 집단과 국민들 사이에서 서로 투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도 조금 더 나은, 좀 더 부담이 좀 덜한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미지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뭔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5년 전 코로나19 그 과정을 좀 복기를 해봤습니다. 네 분에게 좀 어떤 시간이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인간이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전염병과의 싸움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겪은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건 준비하고 사회적 합의를 미리 좀 해야 될 부분들을 하고 다음에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는 좀 제대로 대응하고 또 시민들의 신뢰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몇 년간 좀 꺼내기 싫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나 어쨌든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든든하게 최전선에서 또 역할을 해주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네, 불러주시면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비대면 수업하다가 이제 드디어 코로나는 안 끝났지만 개학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되게 반대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이 통제력 없다, 마스크 벗고 막 뛰어놀 거다. 그랬는데 세상에 어른들보다 더 잘 지켜요, 아이들이. 다음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민의식이 그걸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K방역, 그리고 우리 대구 D방역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4번 정도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4번의 검사를 하면서 그렇게 깊숙이 찔러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 그림이 막 4가지 다 있는 기분이 버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날 생각을 나요. 맞아요. 공포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다음에 겨울에는 조금 덜 찌르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사회를 희망합니다.